자, 어제도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집회에 가니까요.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웅검사도 우려했습니다. 결국은 공안, 정부, 경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그야말로 경찰 국가로 만들어서 총선에 이기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문정권이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어제 박영선이가 현직 장관이면서 윤건영이를 지역구에 데려다니고 또 올해 지를 도와준 이제 이 정치적 후배가 그 지역에서 해보려고 뭘 하니까 행사장에서 쫓겨나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선거 출마시키려고 선거 공작의 피의자가 선거를 출마한다. 이게 송병기만 그렇습니까? 황운하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5,500만 원쯤 되는 명예퇴직을 했으면 명퇴금을 받아서 차를 바꾸려는데 명퇴금을 받지 못하고 사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명퇴허가가 법적으로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원 면직을 했다고 황운하가 투덜거리는 것도 났습니다. 이 송병기와 황운하는 출마가 아니라 지금 영장으로 구속돼야 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가 여권을 도왔다고 여권으로 출마를 하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라에 지금 기본적인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에 앞서서 국민의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상식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최근에 18세 고등학생까지 지금 투표를 50만 명이나 하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예 정치 교육을 하겠다고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공공연하게 과거에 지금 돈 매수 사건으로 깜빵 갔다 온 광련이 하는 단체를 동원해서 애들 선거 교육하겠다고 하고 이미 인원고등학교에서 봤지만은 공공연한 정치의식 주입이 편향적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한국당이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고 집단에는 머리 굴려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선관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유보적 판단을 했어요. 이런 배경에 지금 정권과 아주 가까운 조혜주 그러니까 정권의 문정권의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인 조혜주 이 사람 철회하라고 작년 1월 달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하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을 갖다가 명칭을 못 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 이 이해찬이가 중앙선관위가 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차단해야 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것이냐.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금 전자개표기 방식이 무조건 여권을 이겼다 하게 하지 않겠냐. 그런 전자개표기가 해외로 수출된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까지 항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의식, 무조건 4월 총선은 여권이 이긴다. 그러면 지고도 이긴 속으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쉬울 것인가.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정권 편을 들 때 그야말로 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선관위라고 하면 그야말로 링의 레플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이 자꾸 상대 측에 경고를 주고 반칙이라 하고 잡아내면
그야말로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요 2012년입니까? 선거 앞 직전에 안철수 문제를 제기한다고 중앙선관위가 사실상으로 연행에 가까운 방법으로 저를 오래해서 조사를 했어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그런 강제 조사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까지 가서 조사받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제 주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증을 하고 저를 고발해야죠. 당시에 안철수가 정권에 잡은 사람하고 가깝다고 저를 불러다가요. 중앙선관위에서 조사는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제가 여당 후보로 과거에 출마했을 때 오죽했으면 아마 후보자 중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역의 선관위 사무실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여당의 후보가요. 그 지역의 정서는 야당에 가까우니까 저한테 계속 한마디로 이 불편한 유권 해석과 판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선관위 앞에 가서 데모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관위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 정치적으로 놀아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성복이고 헌법 정신이고 이런 게 다 흔들려 버리고 나라는 그야말로 야만의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남미에 있어 가지고 이 뭐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도 전부 선거 불법이 다 조직적으로 자행되면서 나라의 시스템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위태위태했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중립성을 유지하는 척 오다가 지금 이 정권에 와서 이제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문 정권이 작년 1월에 선관위에 자기 신복을 꼽아서 사실상으로 선관위를 통제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그 효과가 거의 선거를 앞두고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당은요, 야권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이번에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못 쓰게 한 부분에 대해 과감히 투쟁을 해야지. 이건 또 조용합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이겨봤자 진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현상을 부각시켜서 처절하게 투쟁해서 경고하지 않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왠지 이제 잘 나가는 길로 가기가 이제 싫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보면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까지 통과시키고 자제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짓을 한 다음에 한 보름이나 한 달 조용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조용히 따뜻거리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기자회견하면서 뭐 초법적이다고 윤석열 검찰을 경고하고 하니까 곧바로 그날 김웅 검사가 사기꾼 전담 검사가 봤을 때 당신은 사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중동이나 매경까지 다 보면요. 가 났습니다. 일면에 중앙일보 정부 허락받고 집 사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문 대통령 집값 원상 회복 발언 다음 날 강기정이가 집 매매 허가제 주장이 있다. 청와대 논란 일자 개인적 생각이다. 김상조는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동아일보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도입 주장에 정부 귀 기울여야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 확산 9억 이하 집도 대출 규제 검토 김상도 집값 안정이 1차 목표 주택 매매 허가제 언급한 청 강기정 수석 발언 위헌 논란 반나절 만에 추진 생각 없다. 매일경제 위헌 논란 주택 거래 허가제 언급한 청 강기정 수석 폭등 지역에 허가제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청와대 강기정 개인 견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기정이가 어제 CBS에 출연해서 정부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겠지만은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김상조는 KBS에 출연해가지고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하고 조선일보는 사설에 언급했고, 자, 중앙일보는 주택 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 그리고 동아일보는 청와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귀 기울여야 시장 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다 했고, 자, 매경은 급기야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한 청 나가도 너무 나갔다.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이 칼럼에서 부동산발 고난의 행군 시작되나 강남 아파트 콕 찍어서 원상 회복하겠다 하는 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정치 논리로 이걸 밀어붙일 때는 온갖 재앙이 밀어닥쳐서 이 정권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랬고, 조선일보는 집값 강제로 반토막 낼 때 벌어진 일이라는 칼럼을 통해 강남 반값대는 다른 곳도 폭락한다. 깡통주택 속출에 금융 부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다 부도날 거다. 대통령은 알고는 있을까? 정말 모르고 이럴까? 이랬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오를 때 방금 말한 언론들은 공급을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도박판에 판돈을 더 태하라 이야기를 했지, 부동산이 올라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국가적 주택 공급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오고 또 방치하고 일부러 때려잡는 척 쇼만한 문정권의 이중성도 아주 정말 혐오가 일고, 또 이 판에 기득권적 이해관계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한국 기득권을 대변하는 이런 언론들의 시각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붙었어요. 이거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이 조중동이나 매경이나 이런 쪽이 대변하는 데는 다 광고 주고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상업적 이해관계로 봤을 때요. 이 사람들 중에 부동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대부분이 강남 3구나 이런 데 살 거고 용산에 살 거고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줬다가 뺐으면 그때는 이거는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정권한테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운 부분은 그거는 언론들이 항상 있어서 기는 거죠.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들이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그냥 이성적이 아니라 야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띄울 때 조심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정말 한쪽에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보수 언론들이 다 수구적으로 매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방법 써보겠다 저 방법 써보겠다 장난을 치다가 이제 무식한 자들이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자율에 맡겨야 되지만 단지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집 문제는 적어도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데에는 국가적 주택 공급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공짜가 아닙니다. 원가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가 주도해 갈 때 공급이 늘어서 공급 늘리라 했잖아요. 보수 언론들이. 안 그랬습니까? 그래 공급은 꼭
민간 건설에서만 늘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정부가 있는 땅이나 땅들을 사들여서 거기에 최대한으로 원가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했을 때 시장이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너네 공급 늘리라며 꼭 너네만 장사해 먹어야 되냐 하면 뭐라 할 겁니까?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요. 그럼 문정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거기에 문정권의 한계가 있는데 또 무식한 사람의 2차 한계가 뭔가 하면 이 말 저 말 해보면서 간을 보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던져보다가 그야말로 딱 벼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부동산 값 내리는 놈은 그냥 안 둔다고 기득권 언론들이 딱 벼르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권이 우리를 죽이고 말든 그건 뒤에 문제고 너 그냥 안 둬하고 다 달라 들어버린 겁니다. 융단 폭격을 맞고 있어요. 자, 문이 결국은 이 부동산 때문에 민심 이반을 선거 때 초래할 가능성도 저는 커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마 보수 언론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그냥 이성을 상실해가 눈이 뒤집혀서 조질 거라고 봐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뭐 이렇게 열심히 비판했으면 진작 문독재 쫓겨났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문이 벌집을 건드렸습니다.